오늘 방송은요, 현재 대중들이 보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이 과연 어떠한 구조로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언론사들에게 후원금이라는 명목조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언론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후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후원했고 또한 자신들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대표적인 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관이 모두가 알고 계시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었습니다. 빌 앤 멜린다 재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에게 표면적으로 제공한 후원금만 우리가 보더라도 무려 2억 5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964억이 넘는 후원금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비공식 언론 후원금까지 합산을 해보자면 무려 5천억 불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게이츠 재단의 언론사들의 이 후원과 청탁금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러스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의료 전문가도 아닌, 그러니까 대학 중퇴자인 빌이 전염병과 테드를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여러 인터뷰에 출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 주요 언론사들 중심으로 전염병 대응과 백신 홍보를 빌이 주도하고 동시에 각국의 정부에게까지 즉각적이고 발빠른 언론 장악의 진두지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언론의 장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전염병 시뮬레이션, 바로 팬데믹 시나리오 이벤트 201. 이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던 당시 존스 홉킨스와 뉴욕 와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과 의료기관들은 빌의 팬데믹 인터뷰와 홍보를 위해서 빌 앤 멜린다 재단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연구비 그리고 홍보비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가비와 세계경제포럼 역시도 이들의 이벤트 201에 참여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벤트 201을 주도했던 곳은 다름 아닌 노바티스, 얀센, 화이자, 존슨앤존스, 암젠, 사노피 같은 6대 글로벌 제약회사를 휘하에 둔 록펠러 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빌의 주요 언론 후원금의 수상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18일에 주최되었던 이벤트 201을 기점으로 빌의 언론 홍보비가 전염병 발발 1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이듬해 같은 달 중국의 전염병 보안 단계 수위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같은 조치 후 우한을 중심으로 전염병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중국과 미국의 각종 매체들은 이때를 맞춰 대중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급급하였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 역시 이미 이벤트 201을 시작으로 인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대답일 거라고 보고요. 이벤트 201을 주최한 자들과 중국 정부가 어떠한 커미션이 오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빌은 자신이 소유한 빌 앤 멜린다 재단의 이름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카타르의 주요 언론사인 BBC, MBC, 알자지라, 프로퍼블리카, 내셔널 저널, 가디언, 유니비전, 파이낸셜 타임즈, 애틀란틱, 게닛, 복스, 르몽드, 이러한 주류의 언론 매체의 홍보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러한 미디어들은 폭스, CNN, ABC 등과 같은 대중적인 언론의 거의 대부분을 6개의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바로 이 6개 대표적인 기업이 GE, 뉴스 코퍼레이션, 디즈니, 비아콤, 타임워너, CBS 등이 있고요. 이들 미디어 독점 기업들은 모두 빌과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막대한 미디어 후원금을 지급받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같은 미디어 독점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뇌적인 프로파간다를 펼치는 것과 또한 대중의 입맛을 다실 만한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빈번하게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콜로세움의 검투사 경기처럼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세상의 진실을 조용히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6개의 기업들이 미디어를 매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족의 붕괴를 유발시키는 드라마의 반복적인 송출, 또한 청소년들의 과도한 성적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춤과 노래를 틀어주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정부의 감시체제와 전쟁 행위를 합당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자신들의 강압적인 사회 통제를 사람들 사이에서 합당한 행위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세뇌 과정 중 하나이고요.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미디어를 통해 그 명분을 사람들에게 서서히 이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현재는 넷플릭스가 그들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충실한 교두부 역할을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 이들이 내보내는 미디어는 사람들 스스로가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기능을 상실시키게 만들고요. 반대로 세상은 매우 위험하고 낯선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안전한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통제 속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끝없이 심어주고 있고, 이것은 각국 정부의 말에 수능적인 존재로 너희들은 세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대중들이 길들여지게 되면요, 글로벌리스트들이 그 어떠한 비도덕적이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다고 해도 대중들은 그들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순순히 따라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곧 정의다 라고 사람들 개개인이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벤트 201 시뮬레이션 이후 빌 앤 멜린다 재단은 현재 백신 개발 중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파이저, J&J, 엘리 릴리, 노바티스 등의 이러한 기업들로 구성이 된 백신 연합 가비를 통해 천문학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의 지분을 곧 전염병 퇴치라는 명목으로 록펠러 재단과 함께 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비 같은 경우는요,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받은 16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 이외에도 각 나라의 여러 정부와 관료들로부터 전 세계의 전염병 홍보비와 그 퇴치를 명목으로 88억 불 이상을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연코 게이츠 재단은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가장 큰 후원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빌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가비 역시도 게이츠 재단, 영국, 독일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가장 큰 WHO의 후원자로 빌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빌이 사실상 WHO에서 갖는 영향력은 현재도 거의 레전드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게이츠 재단은 현재 전염병 사태에서 팩트체크를 담당하고 있는 폴리티팩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포인터 연구소에도 2015년부터 꾸준히 5억 원 이상을 미디어 홍보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빌이 후원하고 있는 포인터 연구소는 페이스북이나 틱톡에서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되는 뉴스와 글의 진위를 판단한 후에 자신들의 불편한 진실이나 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짓 뉴스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영상을 차단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미디어 독점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는 빌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하기까지 하고, 또한 빌이 언론에 미치는 편향적인 영향력을 경계하기까지 했지만, 이상하게도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조용히 침묵만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게이츠 재단은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초기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미국에 22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냈던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도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점은 현재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바로 임피리얼 칼리지 통계 정보를 통해서 각국의 기관이 집계를 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빌과 록펠러는 미국의 거대 언론 기업들을 조용히 포섭을 했고, 로비스트를 활용함으로 인해 정부와 의회에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언론 독점법이 무력화되고 허용이 되면서 미국의 언론 시장은 단 2명의 거대 재단에 의해서 거의 장악이 됩니다.
더욱이 1996년에 제정되었던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은 존 록펠러에 의해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사 소유 제한을 대폭 풀어줌으로 인해 재단과 미디어 기업 간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허용함으로 인해 거대 재단들이 미국 언론 시장의 소유 집중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현재 미국의 언론 시장은 2개의 거대 재단과 그 산하의 6개 거대 미디어 그룹에 의해서 독과점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대기업 중 하나랄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은 1986년 MBC사를 사들였고, 세계적인 인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는 1995년 ABC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MBC를 사들였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1996년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TV와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MSNBC를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고, 빌이 본격적으로 미디어 시장을 선점했던 계기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후 빌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함께 매우 다양한 미디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은 19개의 케이블 방송사, 26개의 TV 방송사, 유니버셜 픽처스 영화사, 그 밖에 20여 개의 국제 방송 채널, 인터넷 회사, 잡지사 등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ABC를 소유한 디즈니 역시도 미국 전역에 있는 226개의 TV 방송사에 이 ABC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227개 라디오 방송사와 17개의 케이블 방송사, 그리고 월트 디즈니 픽처스를 비롯한 10개의 영화관 관련 회사, 또한 출판사와 음반사, 마지막으로 6개의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이랄 수 있는 타임워너 같은 경우는요, 1995년 터너 브로드캐스팅을 75억 달러에 사들였고요. 2001년 1060억 달러의 인터넷 전문 업체인 AOL과 합병을 합니다. 그 뒤에 여러가지 사업 확장을 했고요. 그 기회를 틈타 각종 언론 관련 업체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표적인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밖에도 16개 케이블 방송사, 12개 지역의 TV 방송사, 23개 국제 채널, 위너브라더스 영화사를 포함한 9개의 영화 관련 회사, 마지막으로 150여 개의 잡지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타임워너는 타임이 빠진 워너미디어로 사명을 변경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미디어 그룹인 뉴스 코퍼레이션, 조지 소로스가 아주 좋아하는 이러한 미디어 그룹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뉴스 코퍼레이션은 루퍼트 모덕이 그 대표자로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미디어 그룹입니다. 그러다가 1973년 미국에 진출한 이래 1976년 뉴욕 포스트와 1981년에 21세기 폭스 영화사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후에 1986년 폭스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를 창설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미국 미디어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뉴스 코퍼레이션은 신문과 방송 경영을 통해서 현재 미국에서 27개의 TV 방송사, 17개의 케이블 방송사, 10여 개의 잡지사,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5개의 신문사, 그리고 전 세계에 약 150개의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디어에 이 독점적인 미디어 독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미디어를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흘려대는 정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대중 미디어, 그러니까 주류 뉴스들, 공신력 있는 뉴스들에게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정보를 주고, 또한 주류 뉴스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마치 메아리처럼 외쳐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6대 기업의 미디어 독점 시스템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들이 운영 경비 절감을 하거나 또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언론사들의 운영 인원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에서 흘려주는, 즉 거대 미디어에서 흘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이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흘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대변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여러 방송사들의 뉴스들이 마치 대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른 방송사의 대본이 읽혀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이름이 다른 다양한 방송사와 신문사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즉 글로벌 언론사의 지시 그대로 복붙하는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대 미디어 그룹들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혹은 다른 나라에 지사를 두고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주류 언론에게 그대로 흘려 보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우리 대중들에게 또 흘려주는 것이고 말이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최초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거대 언론사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거대 미디어 그룹들의 이익과 정치적 이익에만 부합이 되는 편향적인 시각의 정보만이 생산 제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러한 잘못되고 편향된 정보를 주류 언론에서 뿌려대니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계속적으로 현재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대 재단들과 미디어 그룹들의 이러한 미디어 독과점화가 심각하게 발생됨으로 인해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것이 공신력 있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와 빌 록펠러 재단이 열어주었던 미디어 후원금과 엉성한 법의 테두리, 그 빈틈새로 언론 시장에 파고들어온 가진 자들의 거대 언론사에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의 괴물, 이제 이것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여론 시장을 아주 코로나 사태 이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에서 외쳐대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던져주는 정보를 그대로 메아리처럼 외쳐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만을 열심히 외쳐대는 괴물의 목소리만이 남아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미디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독점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미디어가 독점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부패한 집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자들이 정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대중들에게 열심히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현재 나오고 있는 모든 뉴스들은 정확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미디어에서 읊어대는, 또한 최초로 만들어내는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끝으로 게이츠 재단이 현재 다양한 미디어 그룹에 투자하고 있는, 또한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이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